영국이 유럽연합 탈퇴 결정을 내린 지 이틀이 지났지만 충격은 여전합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무려 2,400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우리 증시 또한 47조 원의 돈이 증발했습니다.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긴급회의를 잇따라 소집했는데요.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후폭풍,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견인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그 하루 사이에 무려 2,400조 원이 증발했어요.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건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이 그 당초 예상보다 그 파장이 큰 것 같습니다. 예, 경제 주체들의 어떤 예상하고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성 그리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도되면서 많은 그 투자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신흥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많은 투자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마치 외환위기와 같은 그런 어떤 불안감까지 조성되고 있고요. 마치 이 불안한 이런 심리가 고조되는 이런 시기에는 당연히 나의 돈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래서 달러라든가 엔화라든가 혹은 금과 같은 여러 안전자산으로 투자가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지금 누구도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상황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영국 내부에서 재투표 청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벌써 서명한 사람이 2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투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규정을 살펴보면요. 투표율이 75% 미만이거나 그리고 이제 투표를 했을 때도 과반이 60대 40으로 60% 미만일 때는 재투표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투표율은 72.2%로 역시 75% 미만이었고요. 또 투표 결과도 찬반이 이제 52대 48로 6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들이 가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의회 청원으로 단순히 이제 재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급 입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의회에서 논의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조치로 이행되기는 굉장히 희박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EU 소속의 그 다른 국가들의 그 탈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각국의 극우 정당들이 이미 국민투표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자 수용에 따른 부담이거든요. 그럼 영국이 탈퇴하면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이 이민자 수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영국은 상당히 유럽연합 분담금을 많이 내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독일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도 가중되고 이런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뭐 브렉시트라든가 프랑스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네. 브렉시트에 이어서 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덴마크는 덴시트라고 하고요. 또 네덜란드는 넥시트라고 하죠. 프랑스는 프렉시트. 또 체코는 첵시트라고 하네요. 이런 나라들 말고도 사실 작년에는 그렉시트로 이제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스였죠. 그리스의 이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재-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극우 정당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청원 운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영국 입장에서는 유예 기간이 2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시간을 좀 벌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반면에 다른 EU 국가들은 빨리 탈퇴를 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 관련해서 나온 멘트들을 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전 세계 주식시장에 급락을 불러왔기 때문에 국민투표 결과 바로 후에 이제 사임을 발표하면서 이제 보수당이 이제 후임 총리로 선출되면 그 보수당 후임자를 중심으로 해서 EU와의 탈퇴 협상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좀 느슨한 입장을 취한 것이 사실이고요. EU에 6개국이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 이 6개국이 이미 만나서 브렉시트가 사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을 많이 몰아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자 네. 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너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엑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영국과 주요 현재 EU 회원국 간의 어떤 다른 입장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우리 금융시장 상황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무려 47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어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네. 텐데요. 장중에 주가 하락폭이 한 6.5% 정도로 굉장히 많았던 예.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비교를 해보자면 이번에는 영국 파운드화 가격이 10% 이상의 장중 하락세를 보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떤 충격이 더 컸다라고 좀 판단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를 보여주는 공포 지수 이런 것들도 보면 장중에 연내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쩌면 그 효과는 어쩌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는 효과가 더 컸을지도 모르지만 예. 우리가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이쪽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가 이쪽으로 되니까는 갑자기 이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고조되면서 이런 증시의 불안이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처럼 네. 비슷한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금융시장을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과의 직접 교역에서 오는 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영국이 우리나라의 11번째 수출 예. 대상국이라고 하는데요.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국하고는 네. 직접 FTA를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EU랑 영국은 체결한 거죠. 이제 EU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종의 EU는 강한 FTA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럼 그 국가들하고 한 EU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영국이 이제 유럽 연합에서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FTA를 또 별도로 진행돼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의 교역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이제 영국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글로벌 금융 허브라고 해서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많이 네. 하고 있었는데 영국의 경제 위기로 연결되면, 그러기 때문에 한국의 영국으로의 어떤 수출이 좀 감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당장 내일 아침에 금융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의 상황이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네.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판단 내려지고요.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YTN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네. 교수님 말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 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주목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금융 불안이기 때문에 어떤 세계 주요국들과의 동조 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경제 주체들이 좀 조속한 판단으로 잘못된 투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 강화하고 예. 투자 주의보를 내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적극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정부의 몫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혹시 기준금리 추가 인하나 네. 추경 예산의 대폭 확대, 네. 뭐 이런 정책 수단들은 예. 현재 어떻습니까? 자, 한 가지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달러와 원화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 자금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부터 더 빠른 속도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데는 상당한 어떤 부담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추경 예산을
더 확대 편성함으로써 저금리 기조일 때 추경을 확대 편성하게 되면 경기 부양 효과가 더 크다는 일반적인 경제 네.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추경 예산을 더 확대 적용해서 좀 경기 부양을 함께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고 동시에 네. 외국인 자금 유출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정책은 적절하지 않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이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엔화와 금값은 올랐습니다. 특히 금값이 2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엔화나 금을 사겠다는 문의가 요즘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금 현물 시장에서 우리 예. KRX라고 하죠. 금 현물 시장에서 금 1g당 가격이 5% 이상, 5.04% 급등했습니다. 예. 그래서 49,000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미 달러화라든가 일본의 엔화, 엔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국채, 미국 예. 국채, 그리고 채권, 그리고 금 이런 보다 안전한 자산에 투자가 당연히 몰리기 때문에 예.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 안전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이라든가 조금 더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화가 안전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 가치가 크게 올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 4년간 아베 총리가 무려 2,700조 원을 풀어서 그 엔저를 유지를 했었는데요. 이게 4시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엔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엔화 가치가 절하되면 역시 수출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네.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엔화 가치가 다시 반등하면서 수출 경쟁력에 굉장히 비상등이 켜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해 보면 자동차를 뭐 100만 원에 수출하다가 이제는 105만 원에 수출해야 되는 그런 수출 가격에 있어서의 조정폭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그런 수익성 열악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수출에 있어서의 문제가 하나 또 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분에 뭐 우리나라가 약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수출 품목에 있어서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예.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출 경합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라든가 철강, 조선 이런 주요 주력 품목들의 수출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확대된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후폭풍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